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엄마표 영어 로드맵을 같이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대략적인 큰 그림이에요.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시작 시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유아에 시작할 수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할 수도 있고, 또 3학년 때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작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아 때부터 시작하는 지표 영어, 제가 여기서 가장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뒤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든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든 이 부분은 꼭 듣고 그 다음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씩 자, 듣기 하나, 읽기 하나, 말하기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취학 전과 취학 후로 나눌게요. 요식이죠. 그죠? 자, 이 취학 전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듣기예요. 그래서 듣기가 90%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학 전에는요. 그래서 이때는 영어 동요 들려주시고, 영어 그림책, 그리고 영어 영상, 이렇게 해서 듣기에 신경 써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자세한 거는 영상을 좀 따로 찍을게요.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뭐 교재 추천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영어 동요 그림책. 그림책은요, 이때는요,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취향, 엄마가 좋아하는 책이면 괜찮아요. 이때는 레벨에 구애받지 말고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그리고 영상은 좀 잔잔한 영상, 두세 개 정도만 추천을 드려요. 너무 이때부터 자극적인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아이가 그림책 좀 시시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막 영상만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읽기는요, 한 6세 정도의 알파벳, 읽는 거, 뭐, A, B, C, D, 이런 거 있죠? 뭐, 대문자, 소문자 같은 거. 요거 뭐, 문제집 같은 거, 간단하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것보다는 아직 6세라서 어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알파벳 블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자석 같은 거 가지고 같이 놀면서, 이렇게, 알파벳 노래 들으면서, 그런 거, 맞춰보면서, 그 정도만 해주셔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7세 때가 되면 저는 파닉스가 요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앞뒤로도 괜찮아요. 6세도 괜찮고 뭐 8세도 괜찮아요. 물론 뭐 9세도 늦진 않아요. 9세도 늦진 않지만 저는 사실 요 시기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시작을 해주는 이유는 8세부터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읽기 독립이라고 하죠. 읽기 독립을 할 수 있는 힘을 미리 길러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어 학원에서도 7세 때 파닉스 반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에서 7세 정도 다 됐다라고 하면 파닉스 해서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쓰기. 쓰기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좀 레벨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낮아요. 낮아요. 다만 꾸준히 해주세요. 꾸준히 조금씩 해주세요. 일단은 어머님들이 듣기, 읽기, 말하기에 비해 쓰기를 잘 못해요. 당연하죠. 그거는 우리나라 말도 사실 똑같잖아요. 모국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파닉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좀 더 낮은 레벨로, 알파벳, 이렇게 쓰기부터 요때 이렇게 시작을 해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8세. 자, 요때부터 점점점 피크가 시작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 영어의 꽃은, 초등 영어의 꽃은 저는 요때 10세에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때. 영어에 좀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든 노력이든 그죠? 자, 그래서 8세 때부터는요. 8세 때부터는 자, 영어 그림책 요거 엄마가 이렇게 같이 읽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쭉 읽었다면 이왕이면 내가 읽는 리더스북이랑 비슷한 레벨로 조금 더 높아도 괜찮겠네요. 그죠? 우리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읽는 리더스북이 예를 들면 0.8이다. 그러면 뭐 영어 그림책은 1점대 초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같이 읽어주니까, 그죠? 그래서, 리더스북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 비슷하게 레벨 맞춰서 읽으면 이게 연결이 돼서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때부터는 AR에 맞는 책, 우리 왜 영어 그림책 사이트, 그 판매하는 사이트 같은 데 가면 AR 지수별로 묶어서 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아이 리더스북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혹은 비슷한 그 범위, 바운더리 안에서 영어 그림책을 골라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이렇게 조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는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여기 리더스북, 챕터북 여기에요. 읽기, 독해지까지 여기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요, 단순히 읽기가 아니라 제가 여기 듣기랑 읽기랑 경계선에 같이 놨죠. 네. 자, 리더스북을 읽을 때, 그죠? 리더스북을 읽을 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듣기 따로, 읽기 따로, 말하기 따로 이게 아니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스북을 들을 때 듣죠.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읽죠. 그리고 아이가 말을 하죠. 읽으면서 말하죠. 그쵸? 낭독이라고 하는데, 듣고 읽고 말하고, 벌써 듣고 읽고 말하고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말하기에다가 특별하게 뭘 놓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 리더스북을, 내가 듣고 읽고 따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하기에 근육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그리진 않았지만, 그죠? 자, 쓰기 같은 경우에도,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리더스북을 듣고 읽고 낭독을 했다 하면, 자, 그 후에, 자, 한 5분 정도만 투자해 주세요. 많이도 아니에요. 많이도 아니에요. 5분에서 10분? 많으면 15분 조금씩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 내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듣고 읽고 말았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쓰기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이게 안 하다가 갑자기 에세이 쓰라고 하면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쓰기라는 게 물론 메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꾸준히 이것도 근육을 만들어가야 나중에 아이가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기 읽기에 비해서 실력이 낮더라도 꾸준히 쓰는 연습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리더스북에 나와 있는 단어, 우리 어차피 단어 공부하잖아요. 그죠? 리더스북에 있는 단어 공부할 때 단어를 쓰고, 그죠? 그리고 아이가 AR 이제 1점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라든지 내가 쓰고 싶은 문장 같은 거 한 문장씩 이렇게 써보고 바꿔 써보고, 제가 쓰기는 또 따로 영상을 한번 찍을게요. 네, 어쨌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리더스북 하나를 가지고 듣고 읽고 그리고 낭독하니까 말하기 되죠. 그리고 간단하게 단어 공부하죠. 그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쓰기 공부까지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1타 4피를 해주시는 그 전략을 갖고 가시면 이때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사실은 이때는 그래서 저라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라면 요때까지 AR 2점을 목표로 달려볼 것 같습니다. 네, 2점대를 목표로, AR 2점을 목표로 내가 이 시기를 충분히 이렇게 듣기, 읽기, 말하기, 그리고 간단한 쓰기까지 하면, 사실 제가 문법도 여기 표시를 안 했지만 이거를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문법에 기초가 쌓여요. 말하기에 근육이 쌓여요. 이 언어라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주지만 이거 자체도 다 쌓이고 있다라는 거 믿으세요. 제가 문법 강의하잖아요. 애들 많이 만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책 많이 읽은 애들이 문장 만들거나 문법을 가지고 막 활용을 할 때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되고 있다는 거 믿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여기에서 만약에 2점대를 달성했다 라고 하면, 물론 이게 무조건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정도를 목표로 두고 하시면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3학년 때부터 여기가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요. 사실 학교에서도, 공교육에서도 이때 영어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때가 가장 언어에 있어서 활성화되는 시기거든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피크고요. 저라면 이때 이제 챕터북 2점대부터 얼리 챕터북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4점대까지 목표로 한번 달려볼 것 같고요. 그죠? 물론 목표예요.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목표를 갖고 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독해집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독해집, 요거 레벨에 맞게 독해집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듣기 읽기를 많이 하는데 아웃풋이 조금 더 욕심이 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화상 영어를 할 때 요때쯤 시작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3학년 정도 요때 한 리더스북 2점 됐을 때, AR 그죠? AR 2점 정도 됐을 때 그때 화상 영어를 시작해 주시면 아무래도 아이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제가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아시죠?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내가 챕터북이랑 독해집을 갖고 공부를 하면요. 이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리더스북을 했을 때 문장을 썼다. 그죠? 쓰기 근육을 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챕터북을 읽고 간단한 리뷰, 간단한 일기 한 3줄에서 5줄 정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물론 이때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일단은 내가 아는 걸로 쓰세요. 쓰세요. 제가 여기 영문법 요거 5학년, 6학년 친구들 지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리더스북, 챕터북 많이 읽은 친구들은요, 문법과 관계없이 잘 써요. 잘 써요. 근데 제가 이제 문법을 하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3줄에서 5줄.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챕터북에서 보는 거라든지, 특히 독해집, 독해집에 있는 단어들이 사실은 좀 교과 단어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독해집 단어 챙겨주시면 이렇게 챕터북 하나를 가지고, 혹은 챕터북과 독해집
요거를 딱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책 리뷰도 써보고 단어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메인을 잘 잡고 가시면 요때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챕터북, 독해집 요거를 메인으로 갖고 가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로 당연히 듣죠. 이것도 들어요. 똑같이 독해집도 다 듣기 있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아까 요 설명드린 거 듣고 읽고 그리고 낭독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3줄에서 5줄 정도 써보고 그쵸? 그렇게 하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잡힙니다. 잡혀요. 자, 그리고 나서도 내가 여유가 있어. 아이가 좀 영어를 좋아해. 내가 욕심이 있어. 그럼 그때는 추가로 화상영어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빠르면 4학년, 그리고 5학년도 괜찮아요. 제가 지도하는 친구들 거의 지금 5학년이에요, 문법. 그죠? 그래서 4학년, 5학년, 요때 방학 때, 요때 방학 때 영문법 같은 거 조금씩 해주세요. 쓰기랑 연결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자, 요때 이제 5학년, 4학년 요때면 이제 방학 때 영문법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영문법은 집중해서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문법만 하지 마시고 메인은 이거예요. 메인은 챕터북과 독해집이에요. 그리고 영문법을 방학 때 이렇게 정리해 주신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학년 때는요. 조금 여유가 되면 자,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까지 챕터북 끌고 가셔도 돼요. 근데 내가 좀 욕심이 있다. 내가 좀 욕심이 있어. 더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때는요, 주니어 토플이나 여러 가지 영어 공인시험 있거든요. 그런 거 제가 한번 영상 찍어 놓은 적 있는데, 공인시험 보시고, 공인시험 대비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테스트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리스닝이나 이런 것도 좀 수준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고 좀 재밌어하고 좀 도전해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때 요거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뭐 독해지 화상영어 쭉 있죠. 그리고 영어 이때는요 영어 글쓰기 영어 글쓰기 6학년 정도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전에 한글로 좀 글을 썼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여기서 국어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전 국어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영어 글쓰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문장을 쓴다 그러면 그 전에 한글로 문장을 썼어야 되고 내가 일기를 쓸 거다 그러면 이 시기에 한글로 그쵸? 일기를 썼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영어 에세이를 이때 쓸 거다 그러면 이 시기에 한글로 그쵸? 간단한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글쓰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미리 해놓고 이 시기를 영어로 넘어가면 훨씬 더 수월해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때는 영어 에세이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중등 영문법 아이고 중등 영문법 요때 선행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가 영어를 잘 따라오는 경우에 그렇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굳이 중등 선행 이때 안 해도 돼요. 자, 여기까지 넘어오셔도 됩니다. 영어 읽기 그리고 초등 영문법까지 넘어와도 돼요. 6학년 때는 반드시 초등 영문법까지는 요거는 필수예요. 근데 중등 영문법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13세까지 초등 영문법 끝내주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자 마지막에 14세가 있잖아요. 14세 그죠? 요게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이 없어요. 학교 시험이. 그래서 이때가 마지막 찬스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아이가 영어 글을 초등학교 때 못 썼다 그러면 이때 영어 글 에세이 쓰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이때 중등영문법 선행을 못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메인 그 문법이 나오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못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저는 요거를 그냥 이상적인 로드맵으로 갖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꼭 필수는 뭐다? 초등 영문법은 6학년 안에 정리를 해주시는 건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영어 일기 정도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영어 에세이를 못 썼다? 괜찮아요. 요거 14세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서는요, 조금씩만 짚어드릴게요. 자, 초등 입학부터. 그죠? 시작할 때. 여기 안 한 거죠? 이때 안 한 거예요. 이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너무 안 했기 때문에 파닉스부터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8세면 절대, 빠른 거예요. 빠른 거니까, 물론 뭐 유아 시절에 4년 뭐 그 이상의 시기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이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음이 조급해서 자 파닉스부터 해야지 읽기부터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항상 시작은 듣기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때 듣기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죠? 듣기, 요때 요렇게 듣기 시작을 해주시고, 자, 요때는요, 조금, 대신, 파닉스를 같이 시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욕심은 내지 마시되, 파닉스를, 요때는 같이 시작을 해서 리더스북 읽으면서 파닉스를 조금씩,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기를 해주시고, 읽기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서 이걸 어떻게 다 해야 하는데 사실 요게 예를 들면 리더스북을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파닉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파닉스 교재 따로 안 쓰더라도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리더스북을 하나를 가지고 요때 나오는 알파벳을 공부할 수 있고 요때 나오는 파닉스 사실 왜 저희 때 파닉스 안 배웠었잖아요. 안 배우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 리더스북 읽으면서 같이 해주시고 또 리더스북 읽고 나서 나온 알파벳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어 외우고 결국에는 이거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하나고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그래서 듣기와 읽기로 나누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리더스북을 할 때 듣죠? 우리 아이가 읽죠? 그러면 읽으면서 파닉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따라 읽죠? 말하기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알파벳 살짝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때는요 8세부터는 단어 암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때 단어 암기하면서 좀 쓰겠죠, 그죠? 그러면 쓰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가지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그리고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문법 기초도 다져지는 거 똑같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되게 뭔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보면은 이렇게 딱 간추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목표는 내가 한 4학년 때부터는 챕터북을 읽기 시작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쭉 이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독해집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거 또 비슷해요. 사실은 자, 너무 늦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하죠. 절대 늦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제가 요때가 피크라고 했지만 이건 초등학교 때 피크고요.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 바로 그렇죠. 이제 14세. 여기 제일 중요한 시기는 사실 제가 로드맵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죠? 14세부터 몇 세죠? 고3이면 그죠? 제가 수학이 잘 안 돼서 그냥 학년으로 갈게요. 그쵸? 중1부터 고3까지 이때가 사실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물론 뭐 영어가 뭐 입시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기 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때부터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이때 시작을 한다면 영어 교과서를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영어 동요도 좋고 뭐 영상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거 활용하셔도 돼요. 활용하셔도 되고 그거 활용하시는 거 절대 말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인지 수준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영어를 딱 학습으로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라면 영어 교과서를 좀 활용할 것 같습니다. 영어 교과서만 해도요. 듣기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 4학년 거는 읽기가 없는데요. 5, 6학년 교과서에는 영어 읽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영어 교과서로 3, 4, 5, 6학년 영어 교과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다 되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거랑 리더스북 같이 가시면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그래서 파닉스를 요때 같이 영어 교과서 사실 학교 영어 교과서 하면 파닉스 같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파닉스 요때 잡아주시고 그래서 3학년 때는 파닉스를 꼭 해주세요. 요때 마지막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더스북, 챕터북 요때 6학년 때 목표로 하셔도 돼요. 이때 목표로 해도 됩니다. 이때 목표로 챕터북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읽기 해주시고 그리고 독해집 사실은 만약에 내가 이걸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 저라면 이 독해집을 좀 더 메인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학습으로 가겠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나는 딱 정말 입시를 목표로 가겠다라고 하면 저라면 사실 영어 교과서랑 독해집을 잡을 것 같아요. 물론 요 리더스북이랑 챕터북도 욕심이 나지만 조금씩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가 뭐 되게 이과에 가까운 친구다. 그리고 딱 정말 학습으로만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 영어 교과서 독해집 이렇게 사실은 메인으로 잡고 가셔도 돼요. 그죠? 물론 욕심은 나지만요. 물론 욕심은 나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화상영어는 요거는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학년 때 알파벳 썼으면 4학년, 5학년 때 단어에서 문장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어 일기 써야 돼요. 그래야 중학교 때 글 쓰죠. 그래야 수행평가 보죠. 그래서 이때 내가 수행평가 못했다고 해서 조바심 안 내도 돼요. 14세 때 하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요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 같은 경우 요때는 단어
내가 교과 단어, 영어 교과서 있죠? 뭐 리더스북 하게 되면 리더스북, 독해집 단어 해서 이때는 단어 암기 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이때는 초등 영문법 이렇게 끝내주는 식으로 좀 학습을 포커스로 두고 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인 로드맵,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 한번 잡아봤는데 우리 어머님들께서 학원을 안 다녀도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고 내가 어떤 것들은 하고 어떤 것들은 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 관련해서 또 교재나 다른 부분들 우리 어머님들께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 정리해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